안녕하세요. 작가 김시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다르죠, 배경이. 차 안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릴 책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쓰다 무네야키의 지적 자본론입니다. 지적 자본론이 어떤 개념인지 굉장히 궁금하시다면요, 이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지적 자본론이라는 건요, 지적인 능력이 자본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시스템, 경제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자본주의 특성이 뭐죠? 자본이 쌓이면 쌓일수록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적인 능력도 자본하고 똑같아요. 돈하고 조금 비슷한 성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잘 설명해주는 책이 바로 이 마쓰다 무네야키의 지적 자본론이라는 책이라서 이 책을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마쓰다 무네야키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쓰다 무네야키는요, 지금 몇 년생이죠, 이분이? 195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연세는 거의 70 정도 되신 분이시네요. 그런데 보시면 이분이 이렇게 항상 검정색 터들넥 티를 입고 나오세요, 항상. 그래서 굉장히 멋쟁입니다. 이분이 이제 마쓰다 무네야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쓰다 무네야키는요, 쯔타야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쯔타야가 일본의 서점 체인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서점 체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보문고 정도 됩니다. 교보문고보다는 훨씬 규모가 커요. 왜냐하면 교보문고보다 규모가 훨씬 큰 게 쯔타야가 일본에 1,400개 매장이 있습니다. 엄청 많죠. 1,400개라니. 아무리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2.5배 정도 크거든요. 그리고 인구도 2.5배 정도 많아요. 네, 그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교보문고가 전국에 1,400개 있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시면 생각하기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그 1,400개 서점 체인을 운영하고 있는 경영자입니다. 이분이 1983년에 회사를 퇴직하시고 쯔타야를 창업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쯔타야가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요, 쯔타야가 동네마다 굉장히 다른 컨셉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서점이 아니라요, 동네마다 굉장히 다른 컨셉을 가지고 운영을 해요. 쯔타야가 3가지 종류 쯔타야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렌탈 전문샵 쯔타야고요. 두 번째는 서점, 그냥 평범한 일반 서점입니다. 일반 대형 서점 쯔타야가 있고요. 세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서점 쯔타야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은 3가지 정도의 쯔타야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신기하죠? 교보문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떠올리면은 그냥 교보문고다 라고 떠올릴 수 있는데요. 쯔타야는 굉장히 유기적인 그런 서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유기적이라는 표현이 어떤 거냐면요, 동네 특성에 맞게,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서점 스타일을 완전히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편일률적인 그런 서점을 운영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예. 쯔타야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2002년에 일본에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2002년에 동네마다 역 앞에 쯔타야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쯔타야는 렌탈 전문샵 쯔타야였어요. 그러니까 렌탈 전문샵이 뭐냐면요, 컨텐츠를 렌탈을 해주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만화방, 비디오 대여점이 섞인 형태라고 보면 굉장히 좋겠네요. 그리고 그 렌탈 대여점에 좀 특이한 게 뭐였냐면 CD를 빌려줍니다. 여러분, 음악 CD 아시죠? 일본은 음악 CD가 굉장히 비싸요. 앨범 하나에 3,000엔 정도 하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렌탈 전문점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뤄내신 분이에요, 쯔타야가. 이제 고객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쌓였잖아요. 그러니까 쯔타야 회원이 일본에 5천만 명입니다. 5천만 명. 예. 일본 인구가 1억 2천이니까 5천만 명의 회원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래서 이 엄청난 고객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서 이제 서점 사업을 하게 됩니다, 츠타야가. 그러니까 초기에는 렌탈 전문샵으로 출발을 했다가 서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서점을 하면서도 데이터를 엄청나게 모으게 되는 거죠. 해당 지역의 사람들, 연령대, 성별, 직업군, 그 사람들이 어떤 컨텐츠를 좋아하는지, 어떤 컨텐츠를 향유하는지 츠타야는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예, 5천만 명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츠타야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죠. 츠타야는 이 데이터만 가지고도 엄청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츠타야가 포인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포인트 사업이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OK 캐시백 같은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T포인트라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포인트를 활용할 곳이 무궁무진합니다. 예. 실제로 저는 T포인트로 식당에서 밥을 결제하는 것도 실제로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렌탈샵으로 출발한 츠타야가 어느 순간에 대형 전문 서점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서점을 내기 시작해서 그 일본 곳곳 요지에 정말로 큰 규모가 어마어마한 대형 서점을 출점을 하기 시작했죠, 츠타야가. 왜냐하면 이 츠타야는 그 매출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이기고 일단 비즈니스를 하는 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그동안 쌓아왔던 데이터가. 츠타야가 렌탈 전문샵을 오픈한 게 1983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츠타야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요 35년 정도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35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어떤 컨텐츠를 향유를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전부 츠타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토대로 엄청난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츠타야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비즈니스를 합니다. 네, 데이터가 엄청 많으니까. 포인트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포인트를 활용해서 스마트폰 사업을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 츠타야의 그 서점 사업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일단 서점 하면 우리가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대형 서점을 가려면 시내 중심에 가야 되고 주변에는 없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츠타야 서점은 그런 접근성을 많이 허물어뜨린 그런 서점이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본 대형 서점 츠타야를 말씀드릴게요. 일본의 도쿄에 대표적인 고급 주택가가 있습니다. 세타가야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그 세타가야라는 동네가 그렇게 무슨 경제 중심지라든지 그런 명동 같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쇼핑가도 아니고요. 정말 그냥 고급 주택지예요. 상업시설이 그다지 별로 없는. 그런데 세타가야역 앞에 캐롯타워라는 큰 당근색 빌딩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당근색 빌딩 안에 츠타야가 입점이 돼 있는데요. 세상에, 서점이 영업시간이 새벽 4시까지 합니다. 제가 세타가야에 친구가 살거든요. 근데 일본 갔을 때마다 세타가야에서 좀 머물렀어요. 그 동네에서 머물렀는데 새벽에 이제 츠타야를 갔는데 이건 정말 문화 충격인 거예요. 새벽에 대형 서점이 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 문화 인프라가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 정도로 츠타야가 좀 경계를 허무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관점에 대해서, 이분은 어떻게 그렇게 독특한 생각을 할까, 어떻게 그렇게 특이한 비즈니스를 하고 그 특이한 비즈니스를 발판 삼아서 일본 전역에 있는 5천만 명의 데이터를 모았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죠.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길래. 굉장히 배울 점이 많아요. 이 책에서 마츠다 무네아키가 왜 자기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됐는지, 사업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앞으로 츠타야는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핵심 포인트를 이 책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츠타야 매장에 간 영상을 찍었거든요. 여기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쯔타야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형 서점 얘기까지 했고, 쯔타야가 최근 한 10년 정도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라이프 스타일 서점을 오픈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 라이프 스타일 서점이 뭐냐면요, 제가 말한 그 링크 걸어 놓으시면 감이 확 오실 거예요. 서점이 책만 팔지는 않습니다. 쯔타야의 라이프 스타일 서점에 가면 서점이 책만 팔지 않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택가에 서점이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을 표방하는 쯔타야 서점이 있는데, 그 주택가의 그 고객들의 특이점이 다들 있겠죠. 특徴. 그러면은 그 특징을 쯔타야는 포인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35년간 누적된 포인트를 통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떤 컨텐츠를 향유하는지,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떤 책을 사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 방대하니까. 그래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을 합니다. 그 지역이 예를 들면 고급 주택가다, 혹은 문화의 중심지다, 이러면은 다른 스타일의 매장을 오픈을 합니다.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긴자에서는요, 긴자는 뭐 다들 아시죠? 일본의 중심지입니다. 명품 거리도 있고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고 고급 백화점, 명품 거리가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긴자에 오는 사람들은 정말로 고급 취향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예술과 문화를 향유하는 쯔타야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칸야마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다이칸야마라는 지역은 여기도 고급 주택가인데요. 그 패션과 문화가 굉장히 앞서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타깃으로 하면은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될까요? 예를 들면은 그 쯔타야 다이칸야마점에는 그 라이카 아시죠? 네, 하이엔드 카메라 라이카 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책이 있어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을 표방하는 쯔타야에 방문을 하게 되면은요, 그 라이카 같은 고가의 카메라는 가서 그냥 이렇게 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라이카에 대한 책, 하이엔드 카메라에 대한 책을 먼저 접하고 카메라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는 안 사도 카메라에 관련된 책은 사들고 오는 거죠. 그래서 쯔타야가 정말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쯔타야에 가면은 책을 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컨텐츠의 중심에 책을 배치한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네, 마쓰다 무네아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단은 요리 도구도 같이 팔고 있거든요. 쯔타야 매장에 가면은 요리 관련 도구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문화를 향유하고 서점에 오는 고객의 비율이 그만큼 요리에 관심 있는 사람과 많이 겹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마쓰다 무네아키는 데이터 부자입니다. 네, 데이터 재벌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이미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리 도구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요리 도구들 사이에 책이 있습니다. 네, 요리법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또 요리 도구를 보다가 책을 안 살 수가 없어요. 네, 책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파는 매출도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 거죠. 같이 요리 도구도 팔고요. 그런데 제가 쯔타야 매장에 가서 느낀 점은 물건의 퀄리티가 지역마다 또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일본의 최고의 부촌에 있는 쯔타야는요, 정말 최고 퀄리티의 물건을 팔아요. 그래서 이 지역마다 굉장히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 너무 흥미롭습니다. 천편일률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쯔타야 매장에. 네, 이게 바로 데이터 분석의 힘입니다. 일본 최고의 데이터 부자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마쓰다 무네아키.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떤 비즈니스라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분의 사업을 대하는 그런 비즈니스 철학, 그리고 이분이 그동안 어떤 공부를 해왔는지 분들이 확인하시려면 저는 이 책을 모두에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구절을 몇 개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기획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거든요. 기획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획이란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신념은 지금까지도 변함없다. 예, 기획이란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거랍니다. 53페이지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기획을 할 수 없다면 그거는 가치를 창출해낼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강조하시는 거는 자본보다 지적 자본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 책 전반에서 하고 있어요. 지적 자본이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그 회사의 사활을 결정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회사라는 그런 거대한 조직에서 그 조직원들이 얼마나 지적인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그 회사의 사활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분이 마쓰다 무네아키의 쯔타야는요, 협업의 고수입니다. 정말 회사 자체가 너무너무 유연해요. 그래서 어떤 틀이 딱 정해져서 우리는 이것만 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요, 데이터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협업을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협업이 바로 다케오 시립도서관의 운영을 맡은 사건이었어요. 다케오 시립도서관 영상도 제가 다케오 시립도서관에 직접 가서 찍어 왔습니다. 여기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케오 시립도서관의 운영을 맡았는데 도서관이라는 그런 관념도 마쓰다 무네아키가 파괴를 했어요. 도서관에 상업시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였어요. 실제로 다케오 시립도서관에 가면 1층에 절반 이상이 상업시설입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를 도서관 안에 끌어들였고요. 그리고 스타벅스 안에서 자유롭게 사람들이 도서관 책을 보고, 그리고 도서관에 관련된 물품, 뭐 문구류나 이런 거 많이 팔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케오 시립도서관에서 특이한 물건도 굉장히 많이 구경을 했던 것 같아요. 쯔타야 하면 또 떠올리는 게 스타벅스입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를 과감하게 자기 사업의 파트너로서 끌어들였다는 점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쯔타야는 영업시간도 많이 파괴를 했죠. 기존 서점의 관념으로. 그리고 서점은 책만 팔아야 된다는 관념도 파괴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아이디어가 필요하신 분이나 지적 자본이 뭔지 알고 싶은 분은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리뷰를 원하시는 책이 있다면요, 여기 댓글로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 지적 자본론에 대한 리뷰가 저희 사고혁신연구소, 주소 여기 보이시죠? 사고혁신연구소에 이 지적 자본론에 대한 리뷰가 많으니까요, 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